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해온 이 공학 목재, 엔지니어 우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서 주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글루램, 집성재였습니다. 그 집성재와 마찬가지로 물론 LVL, LSL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현재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이조이스트, 목재 I형 장선이라는 이름이지만 뭐 보편적으로 아이조이스트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조이스트는 상부의 프렌지와 LVL을 이루는 프렌지와 하부의 프렌지에 가운데 OSB에 의한 웹을 붙인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조이스트는 다양한 두께의 웹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넓이가 230에서 500까지, 높이가, 결국 넓이라는 것은 이 높이를 말씀드립니다. 높이가 50cm까지도 만들 수 있고 현재 제작되어 나가고 있고, 또 프렌지도 다양해서 이 프렌지의 두께가 2인치짜리도 있고 1과 2분의 1인짜리도 있고 2과 2분의 1짜리까지도 있습니다. 이 프렌지 높이도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길이는 거의 20m까지 생산되고 있고 국내도 지금 약 20m까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웹과 프렌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높이가 달라지고 이 넓이가 달라지는 것은 위에서 받는 하중에 따라서 전체의 경간거리, 스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다 정해집니다.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교회 건축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몇 교회는 이 바닥을 이것을 씁니다. 저는 규격재 대신에 꼭 이런 상업용 건축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아이조이스트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규격재는 아무래도 주택 정도에서는 몰라도 일반 상업용 건물에서는 그 수축에 의한 변형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조이스트는 훨씬 더 솔리드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처짐이 없고 이래서 아이조이스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이스트의 그 제작 과정인데, 이 제작 과정은 단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설명을 그냥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 합니다. 이 아이조이스트를 제일 먼저 웹에 쓰고 있는 OSB나 합판이 기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두께를 절단을 하고 그 모서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웹에서 필요한 부분과 프렌지, 이것을 웹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홈따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홈따기. 이것이 바로 이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프렌지는 홈을 따고 웹은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두 개가 같이 모여서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끼워집니다. 끼워져서 나가면서 여기서 접착을 시켜서 나간 것이 마지막 그 아이조이스트의 모양으로. 현장에서 시공되는 형태도 지금은 눕혀놨다가 하나씩 세워서 고정을 합니다. 이 고정은 아이조이스트는 필수적으로 모든 것이 철물에 의해서 고정된다.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OSB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철물, 이것을 행거라 그럽니다. 조이스트 행거. 조이스트 거리 철물이라 그래서 철물에 의해서 걸려지는 거다. 왜? 여기는 못 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얇은 판이고 해서 철물에 의해서 이쪽.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목조 구조물인데 철골입니다. 철골의 기둥과 철골의 보에서 아이조이스트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구조다. 철골과 목조, 콘크리트와 목조를 연결시키는 그 형태입니다. 이 공학 목재는 그 공학 목재의 용도나 여러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집성제, 구루람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형태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곡선제, 지난 시간에 사진에 보셨다시피 이런 곡선제도 되고, 그리고 이 강도 측정이, 구조의 강도 측정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큰 부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일반 규격제로 하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학목재는 어느 정도 이런 나무도 만들 수 있다. 우리 사찰이나 이런 데 쓰는 많은 이런 둥근 기둥이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이 큰 나무, 이 정도 크기의 나무도 공학목재에 의해서 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외부의 공학목재에서 집성시킨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무를 적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훨씬 균일해 가지고 어떤 뒤틀림이나 갈라짐이나 변형이 훨씬 적다. 그래서 이 공학목재에 쓰이는 건, 요 그림은 뭘 설명드렸냐면 그냥 목재를 쓰게 되면 40%밖에 쓰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LSL로 쓸 때는 거의 76%를 다 쓰고 있다. 왜 그래도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는 이 나무 속에는 옹이도 있고 약간 변형된 못 쓰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학목재가 그만큼 유용성 있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 맞춰서 꼭 공학목재가 제작될 과정에서는 시작은 함수율 19% 이하에서 맞춰지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평형 함수율, 제가 몇 번 강의 들으면서 평형 함수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재가 건조되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정착된 함수율입니다. 함수율이 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8% 내지 12%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공학목재는 꼭 이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나무가 젖어 있는 나무를 집성을 시켜서는 안 된다. 왜? 접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공학목재는 그래서 더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조를 6 내지 8%까지 낮춰가지고 건조를 해서 만듭니다. 바닥 구조에서는 지금 아이조이스트를 깔아놨습니다. 이것은 품질이 균일하고 바닥이 편편해지고 긴 경관을 쓸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공사를 하고 나면 목재가 약간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없고 이 높이에서 수축이 없기 때문에 수축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이나 교회나 이런 공간에 쓰여지는 것은 바로 이 아이조이스트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조이스트나 페럴람이나 구룰람은 제품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 이 규격재는 함수율이 19%, 18% 이 규격재는 어느 정도의 외부의 비를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 공학목재는 함수율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덮개나 보호를 시켜줍니다. 자, 여기는 잘 보시면 벽체는 규격재죠. 제가 봐서는 2x4입니다. 2x4 스터드가 있고 탑 플레이트가 있고 더블 플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아이조이스트가 장선으로서 걸쳐져 있고 아이조이스트 앞에 하나의 빔이 패럴 빔이 걸쳐져 있어 여기에서 행과 철물로서 연결되어 있는 좋은 하나의 구조적인 형태입니다.
그것이 외부로 봤을 때는 외부에는 스터드에 림 조이스트라는 것이 있고 앞 안에는 2층 바닥은 아이 조이스트가 있고 이 헤다도 LBL로 헤다를 만들었고 그래서 2x4 하우스 경골 목 구조지만 그 속에 쓰여지는 각종 많은 이 공학 목재가 우리 주택에서 쓰여지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몇 군데 고급 주택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구루람 빔에다가 행가를 먼저 걸어 놓습니다. 다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아이조이스트를 끼우는 겁니다. 행가는 잘 보시면 위에까지 얹혀 있는 것도 있고 벽에다가 이 공학 목재에다가 구루람에다가 고정시켜서 얹는 겁니다. 이 공학 목재 중에서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목재 트러스는 지붕 작업에서 큰 지붕을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또한 이것은 공장에서 제작해 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시간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이 큰 집의 지붕을 지금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규격재와 옆에서 연결되는 철물이 같이 접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는 이런 트러스를 많이 씁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것도 트러스입니다. 그 트러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리는 이 지붕 모양이 이렇더라도 이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과정의 그림으로서 한 묶음을 지붕에 얹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씩 펴가지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공학 목재가 규격재나 이 공학 목재가 연결되는 과정은 철물과 여러 가지 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연결 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60평짜리 주택에 각 규격재와 일부 바닥에는 공학 목재에 연결되는 이런 모든 접합이 바로 연결 철물에 있어야 된다. 연결 철물은 구조를 더 강하게 접합시키는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이 경량골조에서의 못을 치는 못박이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교재에 첨부되어 나갈 거로 압니다. 못은 내가 알아서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치는 것이다. 못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못이라면 못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여지는 못이 이 경골 목 구조 2x4에서 쓰여지는 못입니다. 요 길이가 3과 2분의 1인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과 2분의 1인치 하면 지금쯤은 머리에 나오셔야 돼. 바로 2x4라는 4인치의 실제 크기가 3과 2분의 1인치입니다. 그래서 2x4 크기가 요거와 같다. 그래서 2x4에 쓰여지는 골조형에서는 이 못은 못 씁니다. 길이가 최소 3과 2분의 1인치 돼야 된다. 골조끼리 연결하는 건. 나중에 판재를 연결하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못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못이 있습니다. 못의 위에 스크류로 나사로 되어 있는 못도 있고, 뭐 콘크리트 칠 수 있는 못도 있고, 일반적인 못도 있고, 이런 못들이 못 이외에도 볼트가 있고, 이 목재와 목재를 연결해서 이런 볼트로 철물을 연결시키는 이런 볼트도 있고, 볼트가 있고,
와셔가 있고 너트가 있고, 이 철물은 특히 경골 목구조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목재와 행가, 철물거리인데, 그 이외에 이런 중목구조, 엔지니어 우드나 이런 경우를 쓸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큰 철물을 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철물들이 현재는 국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설계자에 의해서 도면을 만들어주면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볼트도 이 목재에 끼어지는 볼트, 이런 특수못,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트러스에서 이 목재와 목재를 판으로 옆으로 붙일 때 못을 치지 않고 이런 철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여긴 다 톱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톱니에 의해서 목재를 접합시켜 줍니다. 서로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이 트러스에서는 가장 이 철물이 필수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철물은 결국은 연결철물에 의해서 강도를 올려주고, 또 하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접합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철물을 연결시키는, 설치하는 데는 전부 다 못을 씁니다. 못도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되는 못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가입니다. 지붕에 쓰여지는 철물, 특히 내진에 관계되면서 지진이 앞으로 올 때, 특히 이런 경우는 내진 지역, 일본 같은 데는 필수적입니다. 이 집과 기초를 철물에 의해서 연결시키는 거다. 지금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목재를 이런 철판에 의해서 연결시키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주 60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 철물 값은 얼마 안 듭니다. 한 30만 원 정도만 하면 다양한 철물을 갖고 집을, 훨씬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조에서는 단순한 못보다는 이런 철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히 어디 현장에서 보시면, 이 집은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 이 집은 별로 안 쓰는구나. 그것은 그 집의 수명과 만일에 강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이럴 때 대한 대체로 많은 철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못에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페이스 네일링, 바로 말은 맞붙이 치는 거고, 엔드 네일, 끝에서 치는 거고, 토 네일, 옆에서 각으로 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여러분들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재미있는 건 몇 가지만, 밑에와 위의 차이다. 밑에는 같은 모를 나무 결에 따라서 같이 치면 이렇게 나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못을 서로 엇갈리게 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못을 칠 때는 그냥 직각으로 치지 않고 약간 경사로 칩니다. 이것이 하나의 쐐기 역할을 합니다. 잘 안 빠집니다. 빠지려면 힘들죠. 우리 옛날 전통 건물의 쐐기들이 끝에 가면 다 이렇게 약간 굽어 있는 이유가,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현상으로 마무리가 좁게 돼가지고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박이 기준은 건축구조 설계 기준표 0806-3-2-2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속에서 나올 거로 압니다. 지금까지 구조재와 공학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판재, 그루램, 아이조이스트,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철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재의 물성, 좀 짧게라도 목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물성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